흐물흐물 흐물흐물 좋아졌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시인이라는 단편 소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좋은 소설을 읽고 싶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겠죠. 좋은 글을 읽고 싶고 좋은 소설을 읽고 싶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좋은 소설을 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저는 좋은 문장을 읽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읽는 책들은 번역서가 많아요. 그리고 번역서가 아니더라도 문장 자체가 이제 수려한 글을 읽을 기회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주로 읽는 글들이 좀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문장들로 이루어진 글을 읽을 때마다 드는 느낌은 좀 처음 가본 동네를 막 헤매면서 길을 찾고 있는데 막 골목길 지나다 보면 막 자동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막 다니고 막 그래서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경 쓰면서 두리번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책을 읽을 때 불편하죠. 좀 가벼운 마음이 안 들고 경쾌한 마음이 안 듭니다. 생각의 깊이가 있는 책들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책과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잘 보면, 정말 잘 보면 보물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보물을 발견했을 때 기쁨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답답함들을 무릅쓰고 이제 책을 읽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책들은 되게 이제 불친절하고 문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드는 또 하나의 느낌이 뭐냐면은, 내가 이런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이런 글을 쓰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저는 문장을 물 흐르듯 쓰는 소설가들의 그런 글을 좀 읽고 싶습니다. 원미동 시인에서도 이제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문장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오밀조밀 늘어놓은 온갖 과자와 초콜릿과 사탕이 모두 내 손아귀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흐물흐물 기분이 좋아졌다. 흐물흐물 기분이 좋아진다는 표현이 저는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흐물흐물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 기분이 좋을 때 하는 의태어인가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좋아지는지 기분이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읽는 게 좋아요. 저는 내 기분이 막 좋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은 거죠. 내 기분이 흐물흐물 좋아졌다. 어떤 기분인지 딱 알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정말 내 마음의 상태, 내 기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좋은 표현을 찾아서 기뻤습니다. 제가 좋은 소설을 읽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소설은 대개가 묵직합니다. 묵직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좋은 소설은 시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묵직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기쁨보다는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뭐 시대의 기쁨이야 뭐 함께 기뻐하고 끝내면 그만이죠. 네, 근데 이제 시대의 아픔은 아프고 끝내면 아픔의 원인이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아프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 아픔을 견뎌야 하고 그 아픔의 이유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또 누군가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설은 대체로 묵직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설이 묵직한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것은 읽을 때 내 존재에 남죠. 내 존재에 남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원미동 시인도 묵직한 소설입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경옥이라는 7살짜리 여자아이인데요. 경옥이가 김반장과 원미동 시인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대조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서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지금도 동네라고 부를 만한 분위기를 가진 곳에서는 동네에 이제 원미동 시인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살고 있어요. 원미동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미동 시인은 이제 겉은 멀쩡한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제 시를 외우고 다녀요. 그리고 쪽지 같은 종이에다가 시를 적어서 읽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건네주기도 합니다. 경옥이는 원미동 시인과 김반장을 이제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미동 시인은 정신이 이제 반쯤 빠져버린 그런 젊은이고 김반장은 반면에 사리 분별을 잘 하고 싹싹하고 자기 앞가림도 잘 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경옥이는
마음 한구석에 김반장이 자신의 형부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경옥이는 김반장과 원미동 시인의 진면모를 발견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었냐면 원미동 시인이 동네 깡패들에게 이제 봉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김반장은 자신이 그 사건에 끼어들어서 화를 당할까봐 원미동 시인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거기서 경옥이는 김반장의 사람 됨됨이를 이제 간파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원미동 시인은 분명히 김반장에게 이제 배신을 당했는데도 며칠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반장 가게를 도와줘요. 그래서 경옥이는 원미동 시인이 진짜 바보인가 아니면 뭐 기억상실증 같은 것에 걸렸나 하고 의심을 하는데 원미동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슬픈 시가 있다면서 이제 경옥이에게 들려줍니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그러면서 이제 경옥이는 깨닫죠. 원미동 시인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 아는 바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원미동 시인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는지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그 단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원미동 시인은 이제 새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새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학 다닐 때까진 저러지 않았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학교에서 잘렸대나 봐요. 뭐 뻔하죠. 요새 대학생들 짓거린. 그리고 곧장 군대에 갔는데 제대하고부터 사람이 저리 됐어요. 언제나 중얼중얼 시를 외운다는데 확 미쳐버린 것도 아니고 아주 죽겠어요. 이 작품은 1986년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원미동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짐작할 수 있죠. 그 당시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과 집안이 뒷받침이 되고 있었고요. 그 원미동 시인에게는. 그 대학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대학에서 퇴학당했고 군대에 끌려간 것이니까요. 그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의의 편에 선 자들의 승리로 역사가 이제 착착착 진행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기하거나 아마 변절을 했을 겁니다. 원미동 씨는 끝까지 싸우는 이로 남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변절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남은 거죠. 바보로 남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박해받고 싶은 순교자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미동 시인은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억세게 운이 좋아서였든 하늘이 도와서였든 그 어떤 연유에서든 다행히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들은 알고 있다.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은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제 명대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어느 정도는 눈을 감고 살아가고 또 모른 척하고 어느 정도는 기회주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두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들은 제 정신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대였으니까요. 그때는 더 심했겠죠. 누가 원미동 시인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원미동 시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원미동 시인을 무시하고 바보라고 놀리지만 제정신이 아닌 시대에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경옥이는 7살짜리 어린 소녀이지만 원미동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죠. 원미동 시인을 보면서 또 느꼈어요. 소설이란 이렇게 가볍고도 묵직할 수 있는 것이구나. 네, 원미동 시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진짜 있는 동네인지. 김승욱 작가의 무진기행에 무진은 없는 동네잖아요. 근데 원미동은 진짜 있는 동네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원미동은 경기도 부천시에 진짜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양기자 작가가 진짜 이 동네를 배경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원미동에 살았다고 합니다. 원미동에 살았고 나중에 이 원미동 시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연작 소설을 냈는데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 소설이 히트를 치고 또 히트친 소설이 있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런 작품들이 성공하고 나서는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원미동이 있다니까 반갑더라고요.